자, 이제 7번째 주제긴 해. 중복순열이라 해서. 근데 중복순열이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했었어. 야, 동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서로 다른 동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8가지인 게 그게 2 곱하기 2 곱하기인 거잖아. 그게 사실은 중복순열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적어둡시다. 자, n 파이 r. 이게 원래는 의미상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 기호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가끔가다 n 파이 r 계산해라.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n 파이 r은요 그냥 n의 r 제곱이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돼. 주사위를 3개 던졌다. 그럼 6 파이 3인 거고. 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걔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문제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중복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살펴봤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새롭게 내용을 정리할 건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까다로운 몇 개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또 어떤 문제들이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문제 보세요. 자, 내가 숫자 1, 2, 3을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하는데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 그래서 이것도 경우의 수를 이 몇 번 문제냐면 나름대로 14번. 그래서 요거를 1을 하고 2를 몇 번 사용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도 되거든. 1과 2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1 한 번, 2 한 번은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1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고 2를 한 번 더 쓸 수도 있고 1과 2를 2번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수를 몇 번 더 쓸 것이냐. 뭐 이거 경우를 나누는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쌤이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 정리하세요.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게 1을 포함하고 and 자 2를 포함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거야. 궁금한 게 정리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네가 지금 방금 뭐 한다 그러면 6건을 빼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6건 빼가지고 그럼 또 6건이 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1이 포함되지 않고 그럼 end는 뭐가 되냐? 또는으로 바뀌죠. 자,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근데 우리가 A 또는 B면 합집합, A 합집합 B라 그럼 얘랑 경우의 수 계산하신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둘의 교집합을 제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의 개수를 내가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거고 플러스 또 마찬가지로 2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를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더하기 1을 포함하지 않고 and 2도 포함하지 않는 개수는 다시 제거해서 빼주겠다. 전체적인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중복을 허락을 해. 자, 재료는 1과 2와 3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릿수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에 1, 2, 3 올 수 있고 여기도 1, 2, 3 올 수 있고 여기도 1, 2, 3 올 수 있고 여기도 1, 2, 3 올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의 4제곱. 자, 다음 볼까? 야, 1이 포함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내가 1을 쓰지 않겠다는 걸 얘기를 해. 그럼 첫 번째 2 또는 3, 두 번째도 2 또는 3, 여기도 2 또는 3, 여기도 2 또는 3. 그럼 두 가지 고민을 4번 반복하게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2의 4승가지. 2 포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2의 4승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마지막에 더해야 되는 건 뭐라고? 1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고 그럼 1도 쓰지 않고 2도 쓰지 않고 그럼 3만 사용하는 3333이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다시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되겠다. 자, 경우를 나눈 것도 가능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처럼 이런 느낌으로 경우 계산해 주시면 그러니까 또는이냐 그리고냐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면은 6건 씌워가지고 또는으로 만들어서 풀어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냥 또는이면 각각 더하는 거에다 그 교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지금 방법을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됐으면 밑에 있는 문제 26번 문제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개수 해주면 뭐 5번 나온대요. 50개. 81가지 중에 32가지 빼주시고 다시 하나 더해주니까 자, 문제 한번 다시. 자, 이 문제는 아마 니네가 한 10번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어느 문제집이나 어느 교과서나 어느 프린트나 다 있는 유명한 369 문제죠. 자, 369는 참가자들이 숫자를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야,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으면은 말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데 그럼 박수를 치는
말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달라. 그럼 이것도 한번 연습 삼아 기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오는 건 뭐냐면 3이 포함되거나 또는 6이 포함되거나 자 또는 9가 포함되는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9가 포함되는 자 9가 포함되는 숫자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 이거의 여사건을 뺄 거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네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경우의 수의 여사건을 지금부터 제거를 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요거의 여사건이란 얘기는 그럼 3을 포함하지 않는다. 3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또는이 그릭으로 바뀌어서 and 자 6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다 알 거야 이 문제. 근데 그냥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그냥 정리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 그럼 6을 포함하지 않고 그럼 또는 마찬가지로 그릭으로 바뀌겠죠. 그다음 9도 포함하지 않는 자 전체 숫자가 999가지인데 근데 그 중에서 3도 포함하지 않고 6도 포함하지 않고 9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0, 1, 2, 4, 5, 7, 8이라고 하는 총 7개의 숫자만을 가지고 그 수를 만든다. 그냥 처음에 0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0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처음에 0이 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자리나 두 자리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도 0이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이 숫자 7개 중에 하나. 자, 1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7가지 중에 하나. 1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7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바로 틀리죠.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엔 000이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000이 포함이 돼.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한 가지 더해보도 000에 해당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원래 전체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6건의 경우의 수 뺄 때 포함됐으니까 하나를 더해 주시는 게 맞겠다. 자, 이게 바로 26번 문제였다. 대부분 다 이거 안에가 틀렸죠. 자, 워낙 유명한 문제고, 그죠? 다 아는 문제겠지만 어떤 이런 표현들, 어우 깜짝이야, 분배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여사건으로 할 건지 본사건으로 할 건지인데 여사건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항상 드물어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27번 문제. 요건 좀 쉽네요. 자, 27번 문제는 세 개의 숫자 1, 2, 3을 중복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2322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요건 좀 약간 한번 해볼 시간을 줄게요. 자, 1분 줄게. 한번 해봐. 풀어봐. 자, 맞은 사람은 젤리 줍니다. 자, 27번. 자, 세 개의 숫자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2322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경우수를 한번 따져보시고 자, 처음에는 크게 계산하다가 나중엔 좀 디테일한 개수 카운트가 필요하죠. 자, 보기들이 전부 다 개수가 한 개 차이기 때문에 한 끗에 틀립니다. 한 끗. 자, 신중하게 계산해 주길 바래요. 27번 문제. 자, 맞춘 사람만 젤리를 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결석해서 야, 그리고 내가 하나 당부하는 부탁은 니네가 이제 사실은 요일을 항상 원래 요일대로 오면은 선생님이 또 저희 뭐 지각이라든지 아니면 결석 특히 관리가 좀 쉬운데 이 오는 요일이 니네가 막 이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결석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금 요청을 좀 하셔야 돼요. 어? 나 빠졌으니까 선생님 저 이거 어떡하죠? 그럼 내가 꺼져 그러지 않잖아. 그지? 어쩌라고 이러지 않잖아. 그럼 너 먼저 토요일날 와라. 어? 토요일날 와서 뭐 보충을 하든 문제풀이를 같이 하든 간에 질문을 받든 간에 진행할 테니까 빠졌던 친구들은 꼭 토요일날 민지야 이제 토요일 와야 돼? 토요일날 오셔야 돼? 뭐 먼저 할까? 뭐가 급하니? 뭐가 급해? 아, 개인적으로 얘기해? 알겠어. 개인적으로 얘기할게.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그지? 막 089. 자, 정답의 발표 시간. 자, 젤리가 걸려있는 정답을 지금부터 야, 젤리 하나에 설마 양심을 속이진 않지? 자, 정답 몇 번이냐?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맞은 사람 손. 2번 맞았어요. 이거 너무 많은데? 젤리. 이거 틀려. 틀렸어. 이거 비웃어지. 떨어지. 사만아. 틀렸어. 사만이. 숙제 항상 열심히 하는데. 허이샤. 허이샤. 받아. 허이샤. 또, 뒤에. 틀렸어? 지우. 이번 뒤에서부터. 지우야.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어이구. 얼굴 맞을 뻔했네. 허이샤. 뒤에부터. 허이샤. 자연이.
영욱이, 형욱이. 아, 재훈이. 재영이. 틀렸어? 명준아, 틀렸어? 승호. 이노 맞았어? 확실해? 틀리고래. 자, 우리가 뭐 문제 풀이를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응? 왜? 3번 왜 틀렸어? 못 빼먹었어. 야,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이게 뭐 시간이 좀 약간 촉박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야, 일단은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1, 2, 3 중에 하나니까 3의 3승까지인 27까지 나올 것이고, 그럼 2로 시작하는 건 2, 1로 시작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1, 2, 3 다 와도 되고 여기 1, 2가 3 다 되니까 여기 3의 제곱까지. 그럼 지금까지가 또 2로 시작하는 것도. 그럼 2로 시작하는 것도 중복 허락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1, 2, 3 오고 여기 1, 2, 3 오니까 여기도 3의 제곱까지 해서 그 여기는 27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는 9가지니까 36가지에 45. 지금 현재까지가 45가지 경우수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임박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그 다음 수가 뭡니까? 2, 3의 제일 작은 거 1, 1, 2, 3의 1, 2, 2, 3의 1, 3, 2, 3의 2, 1, 2, 3의 2. 근데 2, 3이 나왔네요. 그럼 얘보다 작은 수가 몇 개 추가된다? 4개가 추가되거든. 그럼 45개에 4개 추가되니까 전체 경우수 49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밑에는 문제. 자, 이 문제는 접근 방법이 2가지가 있대요. 접근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인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공집합이 아닌 A하고 B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접근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아니 뭐 많겠지. 뭐 예를 들어 작은 A라고 하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가 몇 개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큰 집합인 B가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뭐 걔를 가지고 나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큰 집합인 B가 몇 개의 원소를 갖느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 자, 2가지 풀이 보여줄 텐데 첫 번째 풀이 먼저 보세요. 자, 선생님은 뭘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NB 아니고요. NB는 감옥 같죠? 자, NB. 자,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 그러니까 NB. 명박이 아저씨. 간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죠? 지로 갔어. 야, 다스인가? 그지? 다스. 걔, 그 소유, 실소유주. 다스. 정치적인 뭐,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봐.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가 5개인 경우 있을 수 있겠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가 4개일 수도 있는 거고, 큰 집합이니까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일 수도 있는 거고, B가 갖고 있는 원소 개수가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 개수가 1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빵개가 안 돼, 그지? B가 공집합이 되면 A가 자동으로 공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B가 0개의 원소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 좀 경우를 많이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문제풀이 쉬워지겠지. 자, 봐. B가 결정이 되고 그거의 부분집합인 A를 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공집합이 아닌 거라는 걸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작은 집합 A가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를 해주셔야 돼. 갈게. 야, 만약에 B가 5개의 원소를 선택할 때 집합이 바로 대표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5가지 원소 중에 5가지를 원소를 선택해서 B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B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A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2의 5승까지.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서 A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2의 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B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5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인 2의 5승까지인데 그 중에 공집합을 제외한다 했으니까 바로 2의 5승 마이너스 1. 그럼 이런 원리로 그냥 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B가 원소가 4개냐? 그럼 5개 원소 중에 4개를 선택하겠죠. 그럼 B가 원소를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A는 그 4가지 원소를 가질까 말까 고민할 거고, 근데 그 중에 공집합 제외해야 되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1을 또 마찬가지로 B하고 A를 결정짓는 방법수가 이렇게 되게 된다.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갈까? 자, B가 5개 중에 3개를 선택했고 그 집합 중에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거, B란 집합이 5개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했고 근데 그 중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의 개수. 자, B가 5개 중에 1개의 원소를 선택했고 그럼 그 중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개수는 이렇게 되더라. 다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집합인 A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도 돼. 근데 이게 큰 집합인 B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멍청한 풀이다. 자, 직관적인 풀이를 지금 더 보여줄 텐데 아마 이 풀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야, A하고 B가 포함관계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거에 맞게끔 그려본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니까 5가지 원소를 다 집어넣을 거야. 보세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군데, 2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3군데,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3군데.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A가 B에 포함된 상황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1, 2, 3, 4, 5를 어디다가 막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A하고 B에 대한 포함강 등위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각각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3군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는 거 3군데, 두 번째 선택인데 3의 5승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인 줄 알았는데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요.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애들이 여기는 2가지만 선택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 작은 집합 A. 자, 그래서 첫 번째서 여기 원소가 돼요. 자, 뭘 뺄 거냐? 작은 집합인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를 제거를 할 거다. 자, 첫 번째 원소가 여기하고 여기 선택하는 2가지. 그런 고민 5가지. 그래서 243가지 중에 32가지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이게 바로 중복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된대요. 자, 넘어가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도 뭐 간단한 얘기긴 한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최단거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자, 6문제 남았고요. 8문제 남았군요. 금방금방 할게. 야, 기본 개념 먼저 설명할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을 할 때 만약에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게끔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밑에는 이런 옵션이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냥 여기는 이 5개의 숫자를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자,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놈들도 마치 구별이 된다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 해주신 다음에 그 중에 같은 게 A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고 자, B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는 자, 같은 것의 개수만큼의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방법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옵션을 걸었어요. 자, 갑니다.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다?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자,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달라. 그래서 나 어떻게 이 둘을 더한 다음에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자, A는 A끼리 이웃하고 자, B끼리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 근데 내가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A를 묶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문자라고 한다면 그 묶음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지만 얘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2개의 문자가 같은 경우의 수니까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구나. 자, 마찬가지로 B끼리 이웃하는 것도 문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B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B를 묶어버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A가 2개가 되니까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을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A도 A끼리 묶어주고 B는 B끼리 묶어주면 서로 다른 5개의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5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조합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 만약에 10C4를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0팩토리얼을 뽑은 개수인 4팩토리얼과 나머지 개수 6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의 형태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2개 숫자 합이 위에 있잖아? 그럼 거꾸로 조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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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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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원칙상으로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3개, 4개니까? 근데 밑에 있는 2개가 위에 있는 숫자니까
얘를 어떻게 7C3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문자의 종류가 2개만 있는 경우는 걔를 조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게? 7개의 위치 중에 어느 세 곳에 A를 집어넣을까? 이렇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가 2개밖에 안 되면 조합으로 바꿔 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까지도 같이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0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이거 우리 배웠던 거야. 조합에서. 고1 때. 자, 우리가 어떤 조합을 팩토리얼로 분해할 때 앞에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의 팩토리얼, 그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 이게 분해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그래서 역으로 밑에 있는 2개의 숫자 합이 위에 있는 경우는 요 조합의 팩토리얼을 조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2개밖에 안 되는 경우는 걔를 나열하는 방법을 반드시 조합으로 바꿔 계산해야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30번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야, 문자의 종류가 A하고 B밖에 없어요. 8개 A와 4개 B를 사용해서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럼 이건 분명히 단원상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긴 하지만 우린 뭘로 풀 거다? 이걸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릴 거야. 자, 문제에 주어진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B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럼 A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A를 쫙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다 뭘 집어넣을 거냐? B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또 다른 옵션이 첫 번째 문자가 만약에 B로 시작하면 반드시 마지막은 A로 끝내라. 그래서 경우를 크게 2가지. 첫 번째 뭐냐? B로 시작하는 경우. B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A로 시작하는 경우로 한번 나눠 생각을 해볼게. 이거 말고는 없고요. 이 둘의 교집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 자, B가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먼저 A를 지금 현재 나열을 할 거고 그래서 먼저 A 문자 몇 개? 8개를 나열한 다음에 생각을 할 거야. 8개. 근데 B로 시작하니까 B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자, 근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야, B로 시작을 하면 마지막이 A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은 B로 시작을 했고 그럼 A로 끝나야 되고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다. 여기에 바로 B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자,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지만 문자의 종류가 2개밖에 없는 경우는 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하다. 그래서 B가 지금 나머지 3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지금 현재 7군데니까 7개의 위치 중에 B가 들어갈 위치 3개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문자 종류가 2개인 경우는 자, 조합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거 갈게요. 아, 힘들어. A로 시작하면 A가 8개, 5, 6, 7, 8개. 야, A로 시작하잖아? 그럼 B는 절대로 여기 올 수 없고 그럼 나머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B가 올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군데. 아,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숙제 문제 풀이하고 하니까 다음엔 진도 조금밖에 못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나갈 진도는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만 나갈 거야. 오늘 나간 프린트에 대한 질문 풀이를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예상하고 있고 중복조합이랑 이항 정리만 나가도 돼요. 조합은 그게 다니까. 야, 그래서 하여튼간 A로 시작했냐?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그래서 8개 위치 중에 B가 들어갈 위치 4개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지만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30번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오늘 해준 거 짤 한번 이해해 보신 다음에 최대한 이해해 보신 다음에 문제 한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입이 아프네. 같은 얘기해서 반복해서. 일단 숙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왜? 샤프 고치는 거 구경하고 있어? 왜? 상황의 숙제는 항상 다 해. 윤 씨의 자존심. 역시. 숙제 항상 다 하는데 수학을 다 문제 볼게.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이 문제도 아마 니네가 겁나 많이 봤을 거야. 그냥 바로 할게. 이거 조합으로 풀 거야. 왜냐면 지금 0과 1만을 이용하겠대. 0하고 0과 1로만 만들어진 8개의 문자열 중에 보안 카드, 뭐 이거 통과를 하려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1의 개수가 5개인 상원. 그런 사건을 X. 그리고 처음 4자리가 0110으로 시작하는 자, 요러한 2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지만 0과 1을 사용할 거예요. 8자리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디 카드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X 플러스 Y 빼기 X 교집합 Y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자, 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카드 개수
Y란 조건을 만족하는 카드 개수, 그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카드 개수를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고싱. 야, 1의 개수가 5개면은 0은 몇 개야? 3개지. 그럼 전체 문자가 8개인데 1, 2, 5개고 0이 3개니까 그럼 이 상황 바로 뭐냐면 1이 5개, 0이 3개.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원래는 8팩토리얼을 뭘로? 5팩과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다음부터 항상 8C3으로 계산하자. 알겠지? 다음부터 8C3. 그냥 바로 보자마자 8C3. 그럼 Y는 뭐니? 뭘로 시작한다? 0, 1, 1, 0으로 시작을 한대. 그럼 나머지 4가지 문자는 뭐가 오든 상관없잖아. 여기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그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된다? 2의 4승까지 이렇게 되겠죠. 2의 4승까지. 0, 1, 1, 0으로 시작. 나머지 4개는 내 마음대로. 그래서 2의 4승까지. 자, 이제 마무리.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야? 0, 1, 1, 0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체 1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 뒤에 오는 문자 중에서 1이 3개 오고 0이 하나 오겠죠. 자,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 쓰면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신 다음에 자, 83에 16가지 더해주시고 교집합에 하나하는 4가지 경우수를 제거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문제. 자, 밑에는 32번은요. 자,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 해서 적으세요. 순서가 정해진,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위 32번 그 제목 위에다가 순서가 정해진 순열. 야, 니네 우리 옛날에 경우에서 처음 배울 때 순서가 정해지잖아? 그걸 조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조합. 순서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 해서 만약에 순서가 정해지거나 내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걔를 우리가 조합으로 하는데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조합이랑 같은 것이네 순열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 문제도 뭘로 문제 풀 수 있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딱 한 가지 얘만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로 마스터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얘입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1과 2와 3의 순서가 정해진 문자열의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거야. 이거 이웃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1 다음에 2가 나오고 2 다음에 3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가 나오고 1 나오고 3 나오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1 나오고 4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오고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야. 1, 2, 3의 순서만 정해지는 경우의 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결론 얘기하면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 그 문자를요.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를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동그라미 4, 5를 나열하는 문제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열한 경우의 수 중에 한 경우인 4 동그라미 5라는 게 완성이 되잖아? 그럼 그 동그라미에 네가 원했던 그 순서인 1과 2와 3을 후에 적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 그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자로 치환, 이라 생각하시면 돼. 아, 이거 순서가 정해진 순서는 어떻게? 자,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같은 문자로 치환. 한글을 잘 못 써요. 숫자는 잘 쓰는데.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같은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이 문제 엄청 쉬워져요. 자, 일단 이 문제 풀이로 바로 시작을 해보시면 선생님 1, 2, 3, 4, 5, 6이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지금 현재 내가 나열을 하려고 있어. 이해해주시면 돼. 이해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수학이 일단 첫 번째는 이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걸 확인을 하고 내가 잘못된 이해가 있거나 아니면 응용되는 부분들을 배우시면 돼. 그게 한 사이클은 되는데 야, 내가 1, 2, 3, 4, 5, 6을 나열할 건데 끝났어. 야,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하니까 내가 1, 2, 3, 4, 5, 6을 나열하는데 2가 적혀있는 카드가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2하고 4를 새로운 문자인 X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나열하고 네가 원하는 2, 4 순서대로 쓰라 이거야. 근데 또 보니까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순서부터 나열이 돼야 된대. 그래? 그 홀수도 순서 정해졌으니까 그 홀수를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로 바꿔주신 다음에 동그라미의 XX6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해 주시고 거기에 네가 원하는 경우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누자?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를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바꾸어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32번이었고,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차단 경로. 자, 차단 경로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 패턴이 나오게 돼요. 시험 문제와 하나하나 숫자 111 써가지고 알지? 이거 니네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이게 111 이렇게 쓰는 거.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11 써가지고 왜 얘랑 더하고 하는 문제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 하기 전에 간단 개념 설명해보고 또 중간에서 이 문제 풀 시간을 한번 줘보도록 할 거야. 노가다가 심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노가다를 니네가 한번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도로망이 있는데, 자, 가로 세 줄 두 번 딱 거주고 여기 좀 줄을 좀 많이 거볼게.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인 교과 설명 뭡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걔를 A라 하고, 위로 이동한다. 걔를 B라 하면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니까 A가 6개 있고, 위로 3번 올라가야 되니까 B가 3번 있는 총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문자 순서대로 이동해 주시면 우린 바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야, 9팩토리얼을 뭐로 나누자? 6팩과 3팩으로 나누자. 이게 뭐 기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최단 거리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부터는 뭐로 바꿔라? 9C3으로 바꿔라. 총 9번의 움직임 중에서 6번, 3번으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언제 올라갈까? 9번의 움직임. 자, 움직임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9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언제 위로 올라가지? 얘 때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9C3, 의 의미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기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자, 첫 번째부터 문제 응용 문제 잘 알아볼게. 자,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었어. 여기서 갑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두꺼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대. 본 적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요 코스를 타라 요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병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거야. 근데 궁금한 건 뭐다? 모든 사람이 한 순간에 있는 그 순간이 있도록 갑과 을과 병이 모두 동시에 출발해서 한 사람이 모두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움직이는 방법의 수.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코스대로 가니까. 그럼 얘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해줘야 모두 한 번에 만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봐. 얘네들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네 칸 반, 너도 네 칸 반,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여기서 만나게 돼요. 여기서 만나게 된다고. 갑과 을은. 그럼 병이 같은 속도로 막 가다가 그 타이밍에 나도 왔는데 하고 같이 만나줘야지만이 세 사람이 같은 곳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러기 위해서 병이 움직여야 되는 코스는 이런 코스입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같은 종목으로 같이 갑과 함께 간 다음에 모두 반가워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요렇게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돼. 병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 여기서까지 가는 건 몇 가지? 4C2라 하시면 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4번인데 2번, 2번이니까 4C2라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도 4번을 2번, 2번 나누니까 4C2라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4C2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자, 이게 바로 최단거리 응용 문제. 근데 니네 이거 알지? 이거 왜? 111 더해가지고 하는 거 알지? 이거. 전체적인 이동 방향이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내가 특정한 한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왼쪽에서 오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왜? 파랑이 이쪽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이라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랑 여기까지 오는 방법 더해가지고 숫자 싹 써서 하는 방법 알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34번 문제가 그런 유의 문제 중엔 제일 좀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 자, 봐봐. 힌트를 줄게. 지금 이 문제는 A란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란 점까지 최단거리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할 때 뭐 해야 되냐?
위에 있는 숫자랑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 지점까지 가는 경로수를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출발선상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위에 숫자랑 왼쪽 숫자 더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라인 나우. 자, 여기 마침 뭐 젤리는 없는데 또 줘? 젤리? 맞은 사람? 또 젤리 줄게. 그래. 야, 해봐. 자, 맞은 사람에게 또 젤리 한번 사러 가겠구만. 젤리 소모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한 3봉지 사야겠어. 3봉지. 풀어보세요. 자, 1111 해가지고 노가다로 하는 거. 노가다라고 우리가 좀 이게 천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 뭐 객관식에 있는 보기에 답이 나왔으면은 뭐 정답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벌써부터 다 푼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뒤에 문제 2개 더 있습니다. 힘들지. 오늘은 설명만 듣느라. 근데 다음 시간에는 좀 문제풀이도 하고, 또 진도 나가는 게 또 오늘마다 좀 적을 테니까 괜찮을 거야. 야, 니네 옛날에 작년 겨울방학 때 막 우리 막 미투도 하고 미원도 하고 막 빡셌을 텐데, 지금 아마 특강 시작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야. 아, 미투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일단은 이번 겨울방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올려놓으셔야 돼, 진짜로.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어떤 친구 물어보니까 뭐 국어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다니고 뭐 과학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고 뭐 난리 다 뭐 고양 그래요. 근데 과학학원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과학은 좀 인강이나 이런 걸로 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시간이나 틈새 시간 좀씩 이용해서 가타면 좀 해주시고,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되나? 절대평가인데? 내신을 위해서 해야 되나? 아주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국어하고 수학에 좀 약간 비중을 두셔야 돼. 알겠지만 올해 수능에서 가장 표준점수 높았던 게 국어예요. 국어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결국에. 그러니까 국어, 아마 이과 오는 친구들은 국어 싫어서 막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싫어하시면 점수는 안 나옵니다. 자, 가볼게. 정답은 몇 번이냐? 응? 내 프린터 어디 갔지? 내 프린터 어디 갔을까? 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14개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 자, 나는 왜 경우의 수를 잘못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젤리 던져줄게. 기다려. 지금 젤리 달라고 지금 눈빛이 한데. 자, 위에 숫자랑 왼쪽 숫자 더해야 돼? 근데 이것도 격자점인데 위에 숫자가 없어. 내려올 수가 없거든. 그럼 이 점에 오는 방법은 원래 얘랑 더해야 되는데 위에 숫자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위에 거랑 왼쪽 거 더해주니까 여긴 2가지. 그럼 여기는 위에 거랑 왼쪽 거 더했는데 위에 숫자도 없고 연결도 안 됐으니까 그 왼쪽 거만 더해줘서 여기 2가지. 그럼 얘랑 더해주니까 여긴 3가지, 여긴 4가지. 요거는 위에랑 왼쪽 더해야 되는데 여기 4가지. 그럼 위에랑 왼쪽 더해야 되는데 여긴 4가지. 5가지. 그 다음에 여긴 위에랑 왼쪽 더하니까 5가지. 물론 여기 있는 건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일단은 각 격자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거리 방법의 수를 지금 다 구하고 있는 중인 거야. 다. 싹 다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밑에 볼게. 그럼 얘도 위에랑 왼쪽 더해야 돼서 1가지. 얘도 위에랑 왼쪽 더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 여기서 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1가지. 얘는 위에 거랑 왼쪽 거 더하니까 여기 3가지. 자, 위에 거 왼쪽 거 더하는데 위랑 연결 안 돼 있으니까 3가지. 자, 위에 거 왼쪽 건데 위랑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경우수 3가지, 여기 7가지. 위랑 왼쪽 거 더해야 되는데 위랑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여기 7가지, 여긴 12가지. 이렇게 각각의 격자점까지 가는 차단격리 경로수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얘랑 더하니까 1가지고요. 얘랑 더하니까 4가지고요. 얘랑 더하니까 7가지고요. 얘랑 더해서 14가지고요. 내가 어디를 잘못 계산했는가, 그걸 좀 봐주세요. 틀린 친구들은. 자, 젤리는 다 하고 마지막에 줄게, 마지막에.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2가지 문제 선생님이 풀고 마무리할게. 자, 이 문제가 2004년이면 좀 되긴 됐는데 모의고사 나오고 내신도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 좌회전 불가 문제입니다. 좌회전 불가. A에서 B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최단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P에서 좌회전 요거 안 되고요.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Q에서 좌회전 요거 이거 좌회전 아닙니까?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2가지 좌회전을 금지한다면 과연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것도 좌회전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노가다로 할게. 그걸 연습해야 돼. 결국에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는 노가다거든. 111로 다 푸니까 그걸 연습하셔야 돼. 자, A에서 출발하는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는 전부 다 1가지라 봐주시면 되고, 여기 2가지고 여기 3가지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그 특이한 점을
지난 이 점들 있죠? 요 점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 요것만 니네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그냥 니네가 했던 대로 노가다 띄시면 되거든. 그럼 과연 여기는 녹색 위치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 거야. 잘 봐. 야, 여기 봐봐. 원래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여기 숫자를 적어버리면 그 중에 좌회전과 직진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라고 니네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근데 이렇게 오는 방법, 여기서 오는 방법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세 가지 방법을 분류했고, 근데 그 중에 좌회전이 안 된다 했으니까 얘를 지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그래서 얘랑 더해서 여기는 세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선생님,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중에 좌회전은 없어요. 다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더해서 여긴 6가지. 자, 이 지점 볼까? 이 지점도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회전은 없어. 그래서 한 가지 더해서 여기는 5가지 경우의 수. 여기가 문제죠. 자,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요게 지금 바로 좌회전이니까 얘를 제거하고 이렇게 오거나 여기서 오는 방법은 더한 7가지 경우의 수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겠냐? 나머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노가다로 그냥 어딨어? 따따라따따 더하면 요거 9가지, 요거 더하면 16가지, 요거 더하면 22가지가 아니라 12가지, 요거 더하면 6가지, 요거 더하면 18가지, 자, 요거 더하면 28가지, 28가지 뭐야? 얘랑 더하면 자, 46가지다. 자,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이걸로 풉니다. 역대급 문제가 다 그랬어요. 같은 거 신우철로 푸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자, 마지막 36번 하고 맨날 늦게 끝내줬으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 자, 36번 문제. 요것도 봐야 30번이에요. 30번. 한때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사실 장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것도 그냥 정리해. 이걸 통해서 니네가 배우거나 할 건 없고, 그냥 혹시나 이 문제가 니네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맞추라는 용도로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자,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야,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해서 도서관을 가려고 했었어. 최단 거리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그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 해서, 자, 내가 도서관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서점까지 내려가는 이런 방법의 수가 과연 몇 가지냐? 더럽죠? 야, 봐봐. 지금 같은 상황처럼 내가 만약에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는 상황을 이 라인에서 만약에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위로, 야, 어차피 왼쪽으로 못 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원래는 위로만 가야 되잖아. 근데 약속 장소가 바뀌어서 여기서 위로 2번 올라가고 밑으로 2번 내려왔는데, 그 이걸 애초에 여기서 연락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서점의 위치를 가상의 공간인 이곳에 만약에 서점이 있었다 생각하면 그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방법의 수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차단거리 방법의 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서점을 연락을 받은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곳에 대칭 이동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차단거리 방법의 수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연락을 받았다면. 뭐 다른 데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오른쪽으로 4번, 그럼 위로 4번, 그럼 8번을 넷넷으로 나눴으니까, 자, 이런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8C4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 근데 연락을 꼭 여기서 받았을까? 꼭 연락을 여기서 받았을까? 아니요. 연락을 다른 데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올라갔어. 자, 가자 가는데 연락을 여기서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자, 요런 차단 경로. 그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연락을 이 라인에서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을 이 직선의 대칭 이동한 여기를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뭡니까? 6번을 4번, 2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6C4. 뭐 6C2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 연락을 만약에 여기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3번 올라가고 또 결과적으로 밑으로 3번 내려와야 돼. 그러면 차라리 이 점을 여기에 대칭 이동한
6칸짜리 칸을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일수록 생각하는 것도 같은 원리를 그냥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총 이동 횟수. 자, 여기 6번에 여기 4번이니까 10번이니? 그럼 10C4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연락을 이제 집에서 여기 요 라인에서 받았으면은 그냥 뭐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 한 가지. 근데 그것도 같은 라임을 맞춰주자면 뭐 4C4라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유명한 기출 문제니까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차단거리 문제는 뭐 이런 것도 요거 나오고 한 번 정도 교육청 문제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었거든. 순위는 안 나올 겁니다. 거짓말 나오겠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36번 문제 풀이까지였다. 자, 일단 끊을게. 리모컨. 뿅.